제2의 체커 테스트 보건 간호학 개요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81쪽을 볼게요. 수의성 감염병 정의 및 특징 팁으로 나와 있고요. 수의성 감염병은 경국 감염병이라고도 하며 장티푸스, 파라피투스, 세균性이질, 콜레라 등에 있다. 살모넬라균은 수의성 감염병이 장티푸스의 원인균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된다. 환자가 도시 전역에서 집단적으로 발생. 동일한 구수원을 사용하는 지역의 모든 계층과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으나 온도가 높은 여름에 발병률이 높고 소화기 계통의 통증이나 설사 증상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비교적 잠복기가 길고 치사 이후 2차 감염률은 낮거나 없는 편이며 구수원 사용을 중단하거나 개선하면 발병률이 빨리 감소한다. 이완율은 높고 치명률은 낮죠.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음료수 관리를 해야 한다. 자, 내용을 다시 볼게요. 수인성 질환은 오염된 물이나 음료수, 우유 등을 마심으로써 물속에 들어있던 병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 생기는 병, 발생 상황, 폭발적이고 동시에 발생 지역, 그 지역에 일치되고 성연령 직업은 차이가 없이 발생하고 사망률은 낮으나 2차 감염은 없는 편이고요. 계절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많이 생기고요. 대표 질환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지, 아메바성 이지, 콜레라, 소아마비, 유해성 간염, 기생충 간염. 문제. 자, 수인성 감염병에 옳은 것은 맞죠? 장티푸스. 154쪽. 팁에 우리나라 대기오염 원인 및 지표, 대기오염에 관련 인자, 대기오염은 매연, 먼지, 가스와 무풍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고요. 지표로는 일산화탄소 CO, 항상가스 SO2, 이산화질소 NO2, 미세먼지, 오존 O3, 납, 벤젠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기오염 지표, 일산화탄소, 아화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 자, 문제.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지표는 뭐죠?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죠. 152쪽을 볼게요. 공기의 자정작용. 대기는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교통기관 및 공장의 매연, 가스가스, 먼지, 방사능 물질에 오염다 됐다 해도 그 조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공기의 자정작용 6가지. 식물의 탄소 동화작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작용, 산소 오존 및 과산화수소에 의한 산화작용, 자연성 의한 살균작용, 희석력, 강우 및 건설에 의하여 공기 중에 요해성 가스와 부유먼지를 제거하는 세정작용, 중력에 의한 침강작용가 있죠. 자, 팁 정리할게요. 공기의 자정작용은 희석력, 비눈에 의한 요해성 가스와 부유분진 제거 및 세정작용, 살균작용, 산화작용,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작용, 중력에 의한 침강작용이 있죠. 문제. 공기의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기전. 답은 3번이죠. 강우, 강설 등의 분진이나 요해성 가스의 세정작용이죠. 1번은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이고 바람에 의한 순환작용은 없죠. 그 다음에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 작용 없고요. 산소, 오존, 산화수소 아니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의한 교환 작용이죠. 페이지 95쪽 빌게요.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의 비교. 자,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죠. 사회보험은 주체는 정부고요. 객체는 국민. 자, 그 다음에 기능은, 사회보험의 기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고요. 공공부조의 주체는 중앙이고, 정부고요. 객체는 빈곤층. 자, 공공부조의 기능,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주택보호 있죠. 사회서비스는 주체는요, 정부고요. 객체는 법률이 정하는 특정인 소년, 소녀, 가장, 조속, 가정, 장애인, 장애아동, 노인이고요. 기능은 시설 이용, 아동복지, 영유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목자복지 있죠. 자, 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를 볼게요. 자, 사회보험. 자, 소득을 보장하는 건요.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고요. 의료보장은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부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고요. 공공부조는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하죠. 자, 소득보장하는 건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하는 건 의료급여가 있죠. 사회서비스는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복지, 가정복지 있죠. 문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공공부조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이죠. 246조. 증거 속 의한 직업병에서 납을 먼저 볼게요. 납은 천배색, 은혜색 연하고 무거운 금속 골재로 호흡기로 통해 체내로 흡입해서 피부로 흡수되고요. 자동차 휘발유 첨가제, 페인트, 전섭, 피복제, 추적기나 배터리 제조 원료 등의 간범위하게 사용되고요. 납에 대한 주요 뉴트런은 납이 함유된 페인트고요. 인체의 방어 체계가 불안전한 어린이의 경우 비교적 낮은 농도에서도 신경장애를 일으키고요. 자, 건강상에 안 좋은 거. 자, 납은 오래전에 노출되면 얼굴이 창백, 사지마비, 심한 위장장애, 신장장애 물론이고 조혈기능장애로 빈혈증을 나타내고요. 신경근육장애와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조용한 질병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자, 인쇄소에서 일하는 인쇄공 1982년에 십자공 일해온 사람한테 생겼고요. 자, 팁으로 볼게요. 팁에서 납준도 직업병의 특성 조혈기계, 중추, 말초신경계, 신장계, 소화기계, 생식기계 이런 질환을 유발하고요. 쉽게 배출되지 않고 뼈와 뇌까지 침투해서 태반을 통과하므로 선천성 질환을 유발하죠. 문제 볼게요. 빈혈, 복통, 두통, 언어장애, 신경마비 증상을 보이는 납준도 발병할 가장 높은 직종마저 위인쇄공이죠. 자, 77쪽 볼게요. 걔가 흔들리네요. 치시죠? 펴셨죠? 자, WHO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이 조직되어 그의 전문기구로 하나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설립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 조직 및 활동을 정하기 위한 WHO 헌장이 1946년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보건회의에서 채택됐고요. 1948년 4월 7일 자 정식 발족됐고요. 세계보건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요. 옆에 팁으로 보시면 세계 어느 나라든 가입할 수 있는 유엔기구 중 하나이며 세계 지역 사무실 6개를 설치하였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고요.
넘기시면 우리나라가 어디인지 나와 있어요. 자,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있고요. 우리나라가 속하는 곳은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 필리핀 마닐라에 있어요. 자, 문제 볼게요. 세계보건기구 W 제안 설명. 자,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 협력기구고요. 본부는 제네바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 필리핀 마닐라 있고요. 자, 보건의 정의를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정했고요. 6개 사무실이 있죠. 214쪽 볼게요. 제1회 문제 때도 한번 접근했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식품의 보존법은 물리적 보존법과 화학적 보존법으로 나눠져 있고요. 물리적 보존법은요. 건조법, 냉동내장법, 가열법, 밀봉법, 자외선 이용, 통조리법이 있고요. 넘기시면 화학법. 화학적 보존법은 절임법, 훈연법, 가스저장법, 훈전법이고요. 절임법도요. 연장법이 있고요. 당장법이 있고요. 산저장법이 있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화학적 보존법으로 옳은 거 답은 5번이죠. 나머지는 다 물리적 보존법이죠. 자, 70쪽을 볼게요. 자, 앞장을 넘기시면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요, 1956년에 보건소법이 제정되어서 1995년에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고요. 넘기시고요. 이제 업무를 볼게요. 어떤 일을 하냐? 건강 친화적인 지역 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 보건 의료 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하고요.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하고요.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학교, 직장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요. 지역 주민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공을 하는데요. 볼게요. 국민건강 증진, 국가건강 영양관리 사회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증진,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 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죠. 문제 볼게요. 보건소의 업무는 뭐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죠. 61쪽 볼게요.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 균리기, 관리적 과정을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지휘, 조정, 보고, 예산 이렇게 7개를 구분했고요. 기획은요. 미래 예측 행위를 하는 듯하는 거고요. 조직은요. 공식적 권한 구조를 설정하고 분업을 행하며 각 직위의 지문 내용을 확정하고요. 인사는요. 말 그대로 직원을 채용하고요. 지시 지휘는요. 관리자가 의사결정하면 그에 따라서 명령을 하는데요. 이런 지시라는 것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지도 감독하는 거죠. 조정은요. 공통 목적의 수행에 있어서 행동 통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집단적 노력을 순서 있게 배열하고 동일 계층의 조직 구성원과 부서원 간의 업무 활동을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작용이죠. 보고는 말 그대로 관리자와 부하가 신속한 정확한 보고 접수를 하는 행위고요. 예산은요. 계산하는 거죠. 편성, 회계, 통계하는 거죠. 문제. 행정관리 요소 중 공통 목적의 수행에 있어 행정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집단적 노력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작용은 조정. 242쪽 볼게요.
직업병 종류의 중에서 첫 번째 잠합병, 감압병을 볼게요. 잠합병, 감압병은요. 고압의 작업 후 급속히 감압이 이루어질 때 체내에 녹아있던 질소가스가 혈중으로 배출되어 공기세척증을 일으킴으로 생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해녀들이 직업병이라 해서 해녀병이라고 하고요. 증상은 관절염, 실신, 현기증, 시력장애, 전시 또는 발시불수, 근육통, 흉통 뇌에 발생하면 생명의 위험을 주고요. 대상 작업은 교각, 건설, 터널, 공사, 잠수 작업, 고공, 비행이고요. 치료 예방, 감압의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 후 운동을 하거나 산소를 공급하고요. 비만자, 고령자, 폐나 신장질환 있는 자는 업무를 피하시고요. 자, 팁에서 예방 볼게요. 적절한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단기적인 감압으로 1기압 감압 시 20분 이상 소요되면 안 되고 고지방성 음식과 술을 삼가야 되겠죠. 문제. 잠합병 예방에 대한 설명. 자, 빠른 감압은 안 되겠죠. 천천히 속도를 늦추거나 상소를 공급을 해야 되겠고 비만자, 고령자, 폐나 신장질환 있는 자는 수준 작업 금기. 작업 시간을 제한을 하죠. 몇 분이죠? 20분. 그리고 천천히 감압시키도록 하시고요. 물속에서 서서히 나오셔야만 공기의 감압이 공기 신체증에 안 걸리죠. 페이지 205쪽 볼게요. 자연독, 식중독에서 자연독은 동물성 자연독과 식물성 자연독이 있죠. 동물성 자연독은 복어, 조개, 굴, 조개 있고요. 식물성 자연독은 버섯, 감자, 맥각은 매실이죠. 맥각은 잘못 봤네요. 네, 곡물이네요. 호밀이나 청매는 매실이죠. 아플락토신은 견과류, 옥수수류죠. 자, 앞장 볼게요. 먼저 보곡 중독. 보곡 중독은 원인 독소는 테트로도톡신.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 그 성식기의 그 임신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있고. 그 다음에 남자. 갑자기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러네요. 네. 남자 기관이죠. 네. 테르토스트르. 네. 네, 이거 복어를 지정했어요. 복어는 남자다 생각해서, 자, 원인 독소는 테트로도톡신. 이게 외웠고요. 자, 원인 독소는 테트로도톡신, 복어의 알, 생식기 난소, 간, 피부, 장에 존재하고요. 내장에 가장 많고요. 잠복기는 30분에 5시간이고요. 중독 증상은 운동장애고요. 심하면 호흡 중추신경이 마비됨으로써 호흡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사망하고요. 자, 조개는 호흡기 마비 가고고 원인 독소는 미틸러 톡신. 굴 중독은 베넬루핀이 독소이고요. 12시간에서 48시간 잠복기 있고요. 불쾌감, 권태감, 발열, 복통, 오심, 구통, 두통, 피하출혈 있고요. 자, 치명률은 그렇게 절반률이 되겠죠. 문제 볼게요. 보고 중독에 대한 설명이죠. 1번, 독소는 보고 생식기가 피부 내장에 존재한다. 자, 테트로도톡신이 30분간 5시간에 나오고요. 그리고 호흡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사망 가능성은 가장 높죠. 독소는 베넬루핀은 굴 중독이 되겠죠. 페이지 24쪽 볼게요. 보건교육의 특성에서 하나, 둘, 셋, 넷 밑에 볼게요. 효과적인 보건교육 시 유의한 사항. 주의를 집중시키고 흥미를 가지게 한다. 욕구를 불어일으키고 동기부여를 제공. 배운 결과가 유익하다는 신념을 갖도록 하고 실전을 하도록 하고 만족을 얻게 되고 지역사회 보건과 병행해서 교육시키도록 하는 거죠.
문제. 국가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유의할 점. 주의를 집중. 피교육자 흥미 고려. 동기부여 제공. 인원수는 적어야 되겠죠. 조작이 어느 정도 쉬워야겠죠. 221쪽을 볼게요. 산업보건의 목표.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상태를 최고로 증진, 산업장에서의 작업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 근로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될 유해 인자에 폭로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생리적, 심리적 적성에 맞는 직업에서 일하도록 배치하고 적응 능률, 생산성을 향상시키죠. 문제.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산업보건의 목표는 생산성 향상. 26쪽 볼게요. 팁에서 두 번째, 보건교육시 간호조무사 역할, 교육에 필요한 설비, 기구, 재료를 준비, 시범교육시 간호사를 도와 함께 실시, 대상자들의 태동 문제점 파악. 문제. 대상자를 위한 보건교육시 간호조무사 역할은 시범교육시 간호사를 도와 함께 실시. 페이지 잘못됐거든요. 42쪽을 볼게요. 효과적인 면담 청취를 위한 고려해야 할 사항. 피면담자가 도중에 작가시 중지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나치 간섭 혹은 잦은 간섭 피하고 피면담자가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가끔 발행을 단탄하여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피면담자가 알 수 있도록 피면담자를 정면으로 보는 자세, 얼굴 표정, 적당한 몸짓을 취한다. 좋은 청취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과 유머가 필요. 인격을 존중. 비판적인 태도 갖지 않는다.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과 자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 보건교육 대상자와 상담시 간호조무사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피상담자의 이야기를 잘 청취하는 것. 문제. 옳은 것을 고르면 답은 전문적인 지식과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제2회 보건간호 문제풀이 끝났습니다.